자, 이제는 여러분들 그 도시군객 시설 사업의 시행에 대해서 나가도록 해봅시다. 우선 그 도시군객 시설 사업 시행인데요. 그 절차가 이제 우리 교재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한번 또 해보면서 그 내용을 갖다 정리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자, 앞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여기가 땅이 있었죠. 그래서 국유지, 그다음 공유지, 사유지 이렇게 땅이 있었죠. 근데 여기다가 공원부지다. 공원부지. 이거는 공원부지. 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는 공원이나 도로나 다 뭐로 다 결정된 거죠?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해진 거죠. 한마디로 결정고시한 거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고시가 됐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갖다가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이 된 거죠. 따지면 이렇게 결정고시가 됐으면 그거는 도시군계획 시설이 된 거죠. 그럼 이걸 갖다 이제 설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할 거 아닙니까? 설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하고. 그럼 이걸 합치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다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이 조달돼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이 사업을 하려면 뭐니 해도 재원이 조달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계획 사업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여기 있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만은 재원을 어디서 가져갈 수 있냐면 하나의 예산에 근거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요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돼야 돼요. 그래서 앞서 배웠을 때 우리가 배웠죠.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수립되지 않았거나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1단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받는 방법을 갖다 설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이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단계별 집행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 거냐? 요게 이제 우리가 개정된 게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로부터 수립까지 원래 3개월 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게 개정된 겁니다. 이것이 개정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3개월 하지만 단 의제된 종전 것은 그대로 2년 내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옛날 거 가정은 2년. 그렇지 않으면 3개월 내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개월 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수립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있겠죠. 수립을 되든 안 되든 사업에는 지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다 보면 실효당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은 좀 잘못된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수립은 누가 수립하는 거냐 하는 것을 봐줘야 되겠죠. 수립은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권자 이꼬로 수립권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계획을 갖다가 자 저기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공원을 갖다 입안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재원이 언제 조달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도로를 갖다가 입안하면서 그 언제 조달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수립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안에 따른 재원 조달
보상 계획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과 보상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그래서 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때 수립하기 전에 수립 전의 절차로서 뭐가 있느냐? 가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시도의회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의회에다가 의견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정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자체를 갖다 보면 관계기관장과 협의한다는 것도 알 수 있으면서 거기에 의해서 누구한테까지 가느냐 의회까지도 이루어진다 하는 것까지 꼭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수립합니다. 그럼 우리는 수립을 했으면 자, 이 수립을 했으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죠. 공고는 오직 누가 되는 거면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공고 자체는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립받거나 수립할 때 그 사실 지체 없이 공고하는데 그러면 전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건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러면 3년을 기점으로 해서 3년 이내 하는 것은 1단계 무조건 3년을 기점으로 하죠. 네, 3년 이후에 하는 것은 2단계가 되고 우리가 2단계는 매년 검토해서 1단계로 자 해야 되겠죠. 매년 검토해서 1단계로 보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단계에서 제1단계로서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 포인트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중에 우리는 이것이 개정된 내용이고 또 여기 보면 의회 왜 돈 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의회니까 의회까지도 같이 가져간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해서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있느냐? 시행자가 있겠죠. 이제 시행자. 그럼 여기 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이 사업 시행자는 우리는 원칙적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관할하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자기 관할하는 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must가 되는 거죠. must 누가 하는 거냐? 특광자 시장 그 다음에 군수가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할 거는 자기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요거는 자기 관할 거는 자기가 해야 된다 해서 must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원칙이고 그러나 이 관할인데 관할이 갖다 어떻게 하냐면 걸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걸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이게 관할을 걸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럴 경우는요.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반드시 할자를 갖다가 할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소위 한자로 다음 정한다는 얘기겠지. 할자를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할자를 지정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꼭 좀 인식하면서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할자를 갖다 정해주는 것인데 우리 협의라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협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곳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것이 시도에 걸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시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시도와 협의할 거 아닙니까? 우선
그래서 시도자가 협의해서 할자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는 시도관계니까 누가 하냐면 국토장관이 가서 할 자를 지정 고시하는 거예요. 할 자를 지정 고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 곳이 어떤 경우냐? 같은 도에 있는 바로 시군에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걸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앞의 내용과 차이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럴 때는 같은 도니까 누가 할 것이냐? 이거는 도지사가 할 자를 갖다가 지정해서 고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머스트에 해당하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기 관할하는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로 보면 누가 있을 수 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 소위 국토장관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여기는 이 국토장관이 뭐 할 수 있냐? can,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 이렇게 국토장관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겠고, 두 번째는 도지사도 역시 can,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지사라는 것은 뭐의 경우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누가 하는 거냐? 요거는 행정청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로부터 지정받아서, 여기는 이들로부터 지정받아서 얘기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 특광자, 시장군수, 그 다음 국토장관, 도지사라고는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누가 있느냐? 가서 비행정청이 있다는 볼 수 있어요. 비행정청. 그럼 이 비행정청은 그 중에 일부가 공공인 경우도 있고 이들을 포함해서 공공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순수 민간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민간은 뭘 갖다가 할 거냐? 요건을 갖춰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중에서 그 비행정청 중에서 누가 하는 거냐? 가서 민간 시행자가 할 때 요건을 갖추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민간 시행자만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제 속된 표로 제가 이제 그걸 갖다 설명할 때 먹튀란 말을 갖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먹고 튀면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가 있느냐? 가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먹튀란 말을 썼는데, 자, 그러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갖다 소유하고, 이때 이 면적에는 국공유지를 빼야 되는 겁니다. 여기만큼은. 그래서 3분의 1 소유하고, and죠. 총수에 대해서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거다. 그러면 이 중에 이 사람을 지정해서 고시할 수 있어요. 그럼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결국 우리가 봤을 때 사업시행자가 지정됐으면 그 내용을 갖다가 지정해서 고시하는 겁니다. 이 시행자가 있다면, 이제 지정됐으면 이들이 구체적 계획에 무슨 계획을 작성하냐면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실시계획. 그래서 이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는 건 시행자가 작성하겠죠. 그래서 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데 실시계획 안에는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가 언제 착공하겠다는 거라든가 또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실시계획을 분할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실시계획을 분할해서 작성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시계획을 갖다 시행자 작성했으면 그걸 인가받아야 됩니까? 그걸 인가받아야 되는데 자 보자고요. 요 인가할 때 인가 권한자가 누구냐? 가서 여기는 행정청 중에서 인가를 해주는데 자 국토장관이 지정해줬다 그러면 가서 국토장관한테 받는 겁니다. 지정했으면 그 다음 나머지 국토장관 외의자가 지정해줬다 그럴 경우는요 이때는 자 누구한테 받는 거냐 가서 요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한테 인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지정해줬던 사람이 국토장관이면 국토장관한테 받는 거고 나머지 국토장관 외의자다 그랬으면 시도사 대도시장한테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그 인가 받을 때 여기에는 바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부 중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인지해 둬야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때 인가했으면 그 내용을 갖다가 고시합니다. 고시하면 여기는 집중 효과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자체는요. 인가 성격이 바로 뭐냐? 성격은 특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허. 그러니까 조건부 설권행위다. 조건부 설권 행위입니다. 그 여기 인가받은 사항을 갖다가 변경하겠다. 다시 인가받는 게 원칙이다. 우리 공법상에서는 우리 공법상은 특히 써봅시다. 변경행위는 새로운 행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서 변경해서 인가받는. 그런데 여기 경미하겠다. 경미는 되게 10%, 5% 아니면 그 일반적 사항인데 경미하면 그냥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인가받지만 경미한 거다. 그냥 한다는 의미를 꼭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게 근거할 수 있겠고. 그럼 여기 보면 우리는 자, 이 조건부랬죠. 조건이니까 가서 이행을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담보할 필요가 있죠. 이행담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환경위기조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행을 갖다 담보하기 위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야 하는데 이 이행 보증을 예치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 공공단체에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래서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 좀 언어적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니라 그냥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어디에도 공법시행 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깡자를 붙여요. 알겠죠? 네, 여기 갖다 사촌에서 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만약에 시험지를 할 때 국가가 이행보증금, 국가가 또 뭐 한다. 지방자치가 이행보증금 돈 낸다는 무조건 틀린 거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계획 인가받았으면 이제 사업을 갖다 뭐 해야 되겠죠?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업은 이제 공적 사업입니까? 사적 사업입니까? 하는 걸 아셔야 되겠죠. 이 사업은 공적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를 갖다 뭐 해야 되냐?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사업을 갖다 이제 시행을 하는데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호 조치. 그럼 이 사업 시행하는데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이건 공적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분할 시행을 할 수 있어요. 이건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뭐도 할 수 있냐? 우리가 봤을 때 실시계획도 분할할 수가 있도록 돼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냐? 예를 든다면 이런 걸 봅시다. 성남서부터 경기도 성남서부터 같은 경기도지만 저 이천에 있는 장호원까지 여기다가 연결하는 국도를 놓겠다. 국도를 놓겠다 생각해 봅시다. 그건 이거는 도시공관리 결정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공구별로 나눠서 일단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관계 서류를 갖다 무료로 열람한다. 관계 서류를 갖다 무료로 열람한다. 뭔 뜻인가? 여기 성남 그 여수동서부터 장원까지 가는데 여기에 수십만 필지가 있을 거고 그 필지에는 권리관계랑 또 무슨 관계? 사실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우리 권리관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려면 그것이 바로 관계 서류를 갖다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뭐 일부 대장 같은 건 무료로 열람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대부분 뭐냐? 수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만약에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뭐 나눠가지고 가져간다면 예를 들어서 뭐 300원에서 700원, 1100원까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대장 2개, 왜 등기장? 대장은 토지대장, 건물대장. 그렇죠? 또 우리가 등기는 건물등기부, 토지등기부. 그렇죠? 지적도, 임야도. 또 안 되면 토지용객 확인을 이런 걸 갖다 다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곱하기는 결국 우리가 6개 곱하기 만약에 해서 300원에서 700원 그거 했다 수만 필지하면 엄청 많은 뭐가 되겠죠? 부담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무료로 열람케 하는 것이다. 이것도 누굴 보호하는 거면 시행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자, 다음 이제 서류의 뭐가 있느냐? 송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출제된 적 있죠? 자. 이거는 어디 걸 따라가느냐? 민사소송법상에 있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 의제를 따라가는 거죠. 공시송달. 그럼 이건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을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이곳에 자 땅이 갑땅이라는 건 소유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 을이라는 사람 소유자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에 묘지가 있는데 이게 무연고자야. 무연고자며 누구 건지 확인이 안 돼. 그럼 여기는 확인은 됐어. 확인이 됐는데 요 갑이 행방불명됐어요. 그러면 이 행방불명된 사람이 나타날 때와 무연고자, 즉 연고자를 모르는 이 무연고자 이런 것에 대해서 자, 이 땅과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에 건물이 있다 그럼 이걸 철거해야지 또로나는 거 아닙니까? 자, 묘지를 이장해줘야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당사자가 나타날 때까지 못하면 엄청 많은 피해를 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나타날 때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경우냐? 가서 우리는 민사소송법상에 있는 공시송달이라는 것을 의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에 송달할 필요가 있는데 이해관계인의 주소 거수가 불명하거나 그 밖에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가름하는 공시송달을 쓴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공시송달을 쓰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쓰겠다.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쓰겠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바로 국토장관 또 시도지사 대도시장 소위 이들한테 뭐 받도록 되어 있어요? 가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받도록 되어 있다? 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 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정청이면 승인을 받는구나. 공시송달을 의제할 때 이때는 승인을 받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타인 토지 등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겠죠. 여기 토지 등을 갖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뻔합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자, 타인 토지보다 뭐 토지 등을 수용, 사용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렇게 우리가 근거를 해두세요. 우선 제일 먼저 주어진 거는 요 수용, 사용이라는 개념을 파악하면 되겠죠. 그래, 이거는 수용, 사용이라는 것은 법률상 힘에 의해서 하는 거죠. 법률상 힘에. 그래서 앞에가 공용이란 말 붙이는 공용. 그래서 법률상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소유권 자체를 빼앗는 걸 수용이라고 하는 거고, 빼앗지 않고 사용하는 걸 사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분명히 법률상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중에 수용이라는 것은 원시적 취득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되겠죠. 수용은 그중에서도 원시적 취득, 완전히 빼앗는 겁니다. 원시적 취득. 원시로 취득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토지 등을 갖다 수용,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시적 취득한다 하는 걸 가장 중요히 여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범위가 가장 시험지에 나오는 거예요. 범위. 소유권을 빼앗을 때 범위. 결국 시행자는 수용, 사용할 수 있어요. 결국 시행자는 수용,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토지 내 수용, 사용에서 범위를 갖다 얘기한다는데 자, 인접지자 나왔다. 인접지자 나왔다. 그럼 누나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인접지자 나왔으면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인접지를 갖다가 수용한다 이래 나왔으면 법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인접지자 나오면 뭐가 많은 거냐? 사용인데 이 사용이라는 건 일시 사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접지를 갖다 일시 사용한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되지 않죠. 그럼 여러분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진입로라든가 아니면 가서 현장 사무소 등이 필요하겠죠. 그걸 갖다 공사 현장이라고 하는 그 실제 도로 예정됐다는 거예요. 그 부근했다는 거예요. 부근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쓰면 일시 사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접지에 대해서는 바로 뭐 할 수 있냐면 사용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지 사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인접지를 갖다 수용, 사용한다는 것에서 그럼 무조건 틀렸고 사용만 한다는 것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수용에 있어서는 수용할 때는요 절차가 있죠. 그럼 우선 이 법 규정을 따라가야 되겠죠. 국토계획법 규정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국토계획법에 규정이 없어요. 없으면 일명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준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토지보상법에 있는 뭐를 준용하는 거냐? 절차를 준용하는 건데, 자, 그럼 이 절차가 뭐가 있는가 봅시다. 그럼 절차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일 먼저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야 돼. 요 사업 인정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특허예요, 특허. 사업할 수 힘, 조건부, 설권이에요. 조건부입니다. 이것도 조건부 설권에서 특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했다면 고시가 되는 거예요. 고시. 그럼 이렇게 사업인정고시가 됐으면 가서 여기에 따라서 조서를 작성합니다. 일명 뭐 지작물 조사라는 말을 했죠. 토지조서, 건물조서를 작성합니다. 그 이 작성일은 누가 하는 거냐? 따지면 사업 시행자가 해요. 사업 시행자가. 이건 시행자가 합니다. 여기는 이 절차를 따라가면. 그러면 이때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당사자 간에 협의를 끌어내는 거예요. 협의. 조사 가지고 협의를 끌어내는 거야. 자, 여기 나는 얼마 달라, 너는 얼마 주겠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협의를 끌어주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서 재결을 신청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재결은 1년 기간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 어디 거냐? 토지보상법 거야. 그럼 1년 내 만약에 못 끝냈다 그러면 이 특허, 조건부 설권행위, 이 설권행위가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또 여기에서 만약에 안 되면 가서 이제 당사자 소송을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건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는요. 우리는 소송법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절차를 그대로 쓰라고 하면 사업시행자는 이중적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도록 돼 있어요. 의제. 사업인정고시 된 거로 본다. 이런 소리랍니다. 그럼 이건 사업인정고시 된 거 본다 하는 건 어느 때 된 거냐? 자, 아까 특허, 조건부, 설권행위란 말을 요 자리에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어느 때 했냐면 실시계획 인가고시 때.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고시 때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거로 본다. 이렇게 해서 두 번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결국 누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를 보호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그 다음 여기 재결 신청 기간은요. 1년이란 말을 쓰게 되면 자, 이건 너무 해요. 소위 우리가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알박기. 그럼 알박기가 되면 사업 시행자한테는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갖다 사업 시행 기간 내로 사업 시행 기간 내로. 그럼 사업 시행이라는 이 실시계에서 정한 기간이잖아요. 그 실시계 정한 기간 내로 연장해 주는 거예요. 연장. 그래서 이건 공법 시간에는 1년짜 적용받는 게 없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실시계에서 사업 시행계획 같은 데서 정한 기간 내로 항상 연장해 주는 거예요. 연장. 이렇게 함으로써 그 특례입니다. 그럼 이게 준용할 때 그럼 그 자체가 바로 특례가 바로 뭐냐? 이 준용하면서 특례를 인정하는 거죠. 준용했지만 방금 얘기한 것이 이 자체가 특례입니다. 특례. 자, 실시의 인가보시가 되면 사업인정고시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겠고 1년이 아니라 재결 신청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 내로 연장해 주는 것이 가장 특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자체가 가장 그 사업 시행자로 봤을 때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자 이제 거기는 좀 언급이 없더라도 여기에 가서 부설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한다면 뒤에 가서 있겠지만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타인 토지 출입 등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간적
제약을 받겠죠. 그러니까 타인 토지 출입하는 것도 사업 시행자를 보호해주는 측면이라는 걸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시간적 제약이란 건 이런 거죠. 이건 보칙에 나오는 건데 미리 여기서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출 전, 일몰 후. 그래서 일출 전, 일몰 후는 자 뭐냐 울, 담, 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입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승인을 얻어야 되냐. 이럴 경우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의 승낙? 점유자의 승낙을 얻도록 돼 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점유자의 승낙.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시기적 개념을 본다면 단순히 타인 토지를 출입할 거냐. 그러면 출입할 때는 가서 7일 전에 통지해 주면 됩니다. 단 여기 보면 장애물을 제거하나 일시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건 장애물은 시행자 입장에서 장애물이지 개인의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3일 전까지만 3일 전까지 통지해 주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청이다. 그러면 뭘 제시하면 되냐면 우리가 증표를 제시하면 돼요. 근데 비행정청이다. 그러면 증표가 안 되겠죠. 그래서는 허가증을 받아야죠. 허가증은 바로 그 소재지를 관한 바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행정청은. 자, 이렇게 될 수 있겠고. 어쨌든 장애물을 제거했으면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냐면 가서 손실보상 의무가 생긴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시행자를 보호해 주는 것 중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바로 무슨 뜻이냐. 그 여기는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고 했죠. 그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 가면 우리가 도시공객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사유지는 이미 구제 방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국공유지는 여기 도로, 공원부지 외로 다 판매한다. 외로 팔게 됐다. 그럼 그 자체는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공유지 처분을 제한받는다는 것은 뭐 처분 못한다 소리가 아니라 그 목적 사업 외로다가 처분하게 된다면 그 자체는 이걸 위반했다. 외로 처분했다. 그러면 그 자체는 무효다. 이게 바로 그 법의 내용이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거기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객 시설 사업 이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서 시장 군수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맞죠? 지정하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can. 맞죠?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3번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표현임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로 양도할 수 없다. 맞죠? 양도하게 되면 뭐가 그랬어요? 무효가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있죠. 자, 국공유지는 목적 사업 외로 판매하게 되면 그 자체가 무효다 하는 것을 설명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5번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사업 대상인 사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2를 넣는다. 자, 틀렸습니다. 우리는 행정청이 하는 것 중에서 원칙적으로 누가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할하는 특광자 시장 군수가 사업하는 겁니다. 알겠죠? 또 캔이라는 게 있었죠. 국가계획과 관련됐으면 국토장관이 할 수 있겠고 광역도시장관은 도지사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비행정책을 지정해서 할 수 있다 그랬죠. 민자고속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민간이 하면 민간이 할 경우, 지금 여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할 때는 면적의 국공유를 제외하고 면적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이 동의를 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네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다음 이제 공공시설의 귀속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사업이 끝나면 이제 공공시설을 귀속시켜 주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공공시설 귀속. 뭐 적절한 예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지만 자,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서울에 외곽 순환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별내를 지나면서 갑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여기 우리가 양주까지 자, 양주나 이쪽에 별내, 자, 여기서 이 통과, 이건 민자 유치한 고속도로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자, 우리가 봤을 때 국가가 한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국가가 한 거죠. 그럼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에 했다가 비행정청 외 민간이 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통행료가 여기가 비쌉니다. 사실상 보면. 그럼 이 도로는 민자가 유치해서 했든 이거 했든 이 도로는 새로 설치된 건 다 그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귀속. 근데 여기 보면 이것 중에 이 위에 거는요. 자, 귀속되지만 이 도로를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무상으로 양도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양도. 일정 기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여기 들어간 비용을 뽑을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 새로 설치된 건 다 관리청에 귀속되고 행정청인 경우는 개발행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뭐냐. 비행정청인 경우 있죠. 그러면 이거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의 상당한 범위 내, 자, 상당한 범위 안에서 개발허가받은 무상으로 양도되는 거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무상기속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된 것은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보면 요사이 참 엄청 날씨가 엄청 춥고 보지 못했던 이제 시베리아라는 걸 서베리아로도 바꿀 정도로 이렇게 엄청 추웠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도로입니다. 요게 국도일 수도 있고 지방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지없이 이럴 때는 참 편말이 써 있어요. 사고다발지역.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개인의 사유지입니다. 국도면 국유지고 지방도면 공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고가 많이 나면 이걸 갖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제가 일반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직선을 한다 이러는데, 우리 앞으로 배우죠. 직선이란 말 대신 자, 뭐 한다 그랬어요? 개량하고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개량하고 정비하는 것도 사업이잖아요. 도시공개시설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파트가 누구죠? 사유지 건데, 여기는 요 자체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용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처분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국공유지도 처분할 수 있어요. 일반 재산이 되면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처분할 때는 법에 정한 대로 가서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경제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경제입찰하게 되면 배 아픈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여기 수용당한 자가 배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제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수용당한 자를 1순위자,
그다음에 이 사람은 살 수 있게끔. 그럼 다른 사업과 교환하고자 하는 자를 2순위 자로다 설정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부담인데 비용을 우리는 원칙적으로 시행자 부담이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시행자 원인자 부담처럼 다음엔 수익자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부담? 수익자 부담. 그래서 이득 받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 관리자한테 부담시키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있죠. 가서 이득 받는 시군 관계, 시도 관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득 받는 자한테 돈 내라.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내야 되는데 내지 않는다. 그럼 이를 갖다 결정해 줄 자가 있겠죠. 협의불성 집시. 그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는 도지사가 결정하지만 다른 시도에 속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시설의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데 대개 행정청인 경우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이득 받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갖다 내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장 의결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럴 이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총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 할 때는 국가에서 뭐 해줍니까? 보조해 주도록 돼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국가 보조 같은 건 정리한다 할지라도 자, 한번 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일부 이거는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 나온 내용만 정리해 두면 돼요. 갑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그랬습니다. 아닌 자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법률상 갑의 사업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 정한 소요 비용의 3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갑의 사업 비용에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맞죠? 얼마까지? 3분의 1까지 해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해 줄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또 이제 나중에 법적 개념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대로 둡니다. 그 위에 있죠. 그다음 2번 보면 갑이 현저한 이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설계비도 소요 비용에 부담합니다. 자, 여긴 행정청이 해야 되는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공공시설이다. 그럴 경우 외의자의 행정청이 아닌 자 그러면 그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행정청인 사람한테 하는 거고 만약에 했다면 거기 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보조해서 제외시킨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에 보면 갑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재 이득받는 지방자. 자, 분명히 그랬죠. 이 이득받는 자는 누구한테만 한다 그랬어요? 행정청인 시행자만 한다. 알 수 있겠고. 우리는 지원하는 거는 취락지구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방제지구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의 시험 문제 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공부할 필요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 건 이제 다음 강좌는 뭐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